친애하는 잘루이지 부폰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고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다.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도 있고 매우 나쁜 소식도 있다. 오늘 나는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며 그의 이름은 상징과도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재빠르게 잡아내면 아마 너를 부폰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글은 수천 편 작성되었고 영상은 수백 개 제작되었으며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볼 것이고 확신하건대 성공할 것이죠. 그리고 지지가 직접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가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봅시다. 나쁜 소식부터 시작하자면 넌 17살이고 이제 곧 내 꿈처럼 진정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네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내 친구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부폰의 골키퍼로서의 이야기는 1990년 6월 8일에 시작되었다. 12살 소년에게 월드컵 개막전은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축구의 거성인 마라도나를 포함한 아르헨티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카메룬 팀에 패배한 경기였죠. 어린 이탈리아 소년은 아프리카 골키퍼 톰 은코노의 활약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날은 축구 선수로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죠. 이를 증명하듯 부폰은 첫 번째 아이에게 카메룬 골키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인은 그날의 경기가 자신을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를 끝낼 뻔한 고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왜 너는 축구에 내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니? 기억나니? 제발 단지 톰 은코노 때문이었다고만 말하지 마라.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모든 세부사항을 떠올려야 한다. 13살의 잘루이지 부폰은 파르마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부폰이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징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는 14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열성 팬들과 어울리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클럽은 이 소년이 위대한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골키퍼가 부상을 입었죠. 알레산드로 니스토가 우리의 백업 골키퍼였습니다. 바로 그가 밀란과의 경기를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월요일 훈련에서 부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났고 매일같이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밀란전에 내보낼 수 없었죠. 만약 그가 큰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토요일 그는 또다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17살의 부폰은 세리에 A 첫 경기를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 아마도 데뷔하는 선수라면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계획은 맥주 한 잔만 마시는 것이었지만 당연히 파티는 길어졌고 결국 그들은 경찰차 바퀴에 소변을 보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난 후 그날을 회상하며 부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안에는 실수를 불러일으킬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물론 너는 팀 동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자유로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네가 쓰고 있는 가면일 뿐이다. 1995년 11월 19일 이탈리아의 젊은 재능은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데뷔 중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로베르토 바조와 조지 웨아가 이끄는 밀란의 화려한 공격진은 부폰 앞에서 벽을 뚫지 못했죠. 그 다음날 아침 부폰은 스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주전 선수로 자리를 확고히 했고 2년 후에는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가대표로 데뷔했죠. 4년 후에는 파르마와 함께 유에파컵과 이탈리아컵을 우승하고 세리에 A에서 올해의 골키퍼로 선정되며 세계 최고의 골키퍼 순위에서 5번째에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게 되었죠. 이 순간 너는 세 가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취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들이다. 돈, 명성, 그리고 꿈의 직업. 너는 물론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럼 이게 뭐가 위험한데? 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모순이다. 명성과 명성은 그 시기에 정말로 부폰을 취하게 만들었죠. 무적감과 처벌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놓게 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허용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나이에 너는 굳건하고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2000년 존 루이지는 자신의 번호를 첫 번째에서 88로 바꾸려 했지만 이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88이라는 숫자는 오래된 인사말을 의미하며 라틴 알파벳에서 H는 8번째 글자입니다. 이탈리아인은 이 숫자와의 연관을 부인하며 숫자는 부활을 상징하는 4개의 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죠. 그는 손부상 후 유로 대회를 놓친 뒤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며 지지는 결국 다른 번호를 선택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파르마와 라치오의 경기 후 부포는 진 사람은 처형자라는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 슬로건은 70년대의 가장 큰 극우파 반란의 주요 구호가 되었죠. 부포는 당시 사과하며 그저 팀 동료들을 동기부여하려는 의도로 그 문구를 사용했을 뿐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꽤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지만 그의 경력에서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1997년 부포는 파르마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졸업장을 위조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탈리아인의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파르마의 스타는 심지어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죠. 당시에는 이 범죄가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포는 실제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건은 2001년에야 종결되었다. 축구 선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선수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묘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골키퍼에게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죠. 만약 감독에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골키퍼와 가장 두려움 없는 골키퍼 중 선택을 주면 나는 그가 두려움 없는 놈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네가 축구만 생각하며 허무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네 영혼은 마르기 시작할 것이죠. 그렇다면 축구장에서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벤투스는 부폰의 이적을 위해 122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 당시 골키퍼에게 지불된 가장 큰 이적료였죠. 2001년에 52,100만 유로라니 이 기록을 깨는 데는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리버풀은 알리송에게 60,100만 유로를 지불했고 첼시는 골키퍼에게 80,10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잔 루이지가 UEFA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해하시죠? 골키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던 겁니다. 2006년에는 월드컵 챔피언이 되었고 전설적인 레프 야신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죠. 야신만이 골든볼을 들어올린 유일한 골키퍼였지만 부폰도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는 선수로서 최고의 황금기였죠. Buffon! Gianluigi Buffon! Bravissimo! Это все, ребят. 우울증은 너의 커리어 정점에서 찾아올 것이다. 인생에서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때 말이다. 너는 26살이 되고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골키퍼가 된다. 돈과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슈퍼맨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너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이 직업의 압박감이 너를 로봇처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2003년 말에 시작되었다. 반년 동안 부폰에게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가 아니라 그의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두가 부폰을 원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장 루이지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다. 훈련에 가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잠자리에 든다. 그 다음 날도 똑같다. 이기고 지고 그것은 계속 반복된다. 하지만 매번 스폰서와 팬들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 축구 선수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다리가 통제되지 않게 떨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약점, 두려움, 삶에 대한 관심의 상실은 부폰을 몇 달 동안 괴롭혔다. 골키퍼는 어느 날 시리즈 A 경기 전 패닉 공격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골키퍼 코치에게 다가가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부탁했다. 문제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심리학자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지지지는 교훈을 얻었다.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 세상의 철인이라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는 항상 용감하고 싶었지만 용감하다는 것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선수는 자신이 축구를 시작한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날 그는 단조로운 일상을 바꾸기 위해 미술관을 찾기로 결심했다. 예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눈에 띄었다. 너는 12살이었다. 월드컵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었다. 너는 거실에 혼자 있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노란 불빛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어두웠다. 너는 그 이상한 이름을 본다. 카메룬. 그곳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 순간까지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다. 물론 너는 아르헨티나와 마라도나는 알고 있었지만 카메룬 선수들에겐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다.
해설자는 골키퍼를 소개한다. 그의 이름은 토만코노. 그리고 마법처럼 너는 그들을 응원하게 된다. 그들이 골을 넣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한다. 결국 카메룬 선수들이 기뻐하며 축하한다. 너는 바로 밖으로 달려나간다. 동네 다른 두 아이들도 똑같이 한다. 모두가 카메룬 봤어, 카메룬 봤어 라고 외친다. 그날 너는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오른다. 카메룬은 존재하는 곳이다. 토만코노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 부폰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너가 축구선수가 된 이유다. 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을 얻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잊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떠올리게 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현재 46세인 부폰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지안루이지의 삶에는 또 다른 실수들이 있었다. 이탈리아 대표팀 골키퍼는 의심되는 도박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는 독일 월드컵 시작 몇 주 전에 국가를 흔든 일련의 스캔들 중 일부였다. 28세의 이 선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 유벤투스의 5경기에서 내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폰은 최대 3년까지 축구에서 제명될 수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 내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이 금지되기 전에, 그리고 물론 지역 리그에는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안루이지는 무사히 사건을 넘겼지만 몇 년 후 그는 다시 같은 실수를 범했다. 2012년 유벤투스 골키퍼는 9개월 동안 담배 가게 주인에게 약 150만 유로에 달하는 14장의 수표를 썼다. 문제는 이 담배 가게 주인이 또 다른 베팅 업체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변호인은 다시 한번 이 사건에서 승소하며 그 지불은 시계 수집과 친구의 토지 구매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폰은 이번에도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이탈리아 선수를 둘러싼 일련의 우연들은 정말 의심스러워 보인다. 2006년으로 돌아가서 그 해 지지 지안루이지가 유벤투스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을 기억하자. 그 해 이탈리아 축구는 일부 대형 클럽들이 자팀의 경기 심판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 결과 유벤투스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2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이는 최소 2시즌 동안 팀이 스타 선수 없이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부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그에게 거는 수많은 기대를 무시하고 남았다. 그 이듬해 그는 델피에로, 트레제게, 키엘리니와 함께 팀을 1부 리그로 복귀시키고 이후 유럽 최고의 대회로 되돌렸다. 팬들에게 이 선수들은 진정한 아이돌이자 옛 유벤투스의 영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2012년 유벤투스는 마침내 이탈리아 리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회복했다. 부폰은 새로운 주장으로서 첫 번째 트로피를 획득했다. Очередное скудетто. Ювентус этого ждал очень долго. Унижение в чемпионате, когда были 7-е места, но теперь Ювентус на вершине чемпионата Италии. 그는 정말 성숙해졌다. 스캔들은 사라졌고 그의 삶에는 오직 축구만 남았다. 선수는 33살이 되었고 많은 것을 이겼지만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8번의 연속 챔피언, 5번의 세리에 A 최고의 골키퍼로 선정되었고 21세기 최고의 골키퍼로도 인정받았다. 골키퍼는 3번에 걸쳐 이탈리아 기록을 세웠다. 그것은 무실점 기록을 유지한 기간이었다. 2014년에 그는 745분 동안 골문을 지켰고 2년 후에는 그 기록을 1분 갱신했으며 세 번째 시도에서는 11경기까지 기록을 늘렸다. 38에서 39살까지 유럽 축구 연맹 선정 상징적인 팀에 뽑혔다. 2017년에는 유럽에서 올해의 골키퍼로 선정되었다. 이를 생각해보면 39살이었다. 40살이 되던 해에는 파리와 함께 프랑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그 후 유벤투스로 돌아갔고 불과 1년 전에는 파르마에서 세리에 B를 지키고 있었다. 큰 경기를 앞두고 네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네가 리더이며 용감하고 강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큰 제스처를 하고 싶을 것이다. 네가 한번 학교에서 본 글귀를 티셔츠에 쓸 것이다. 겁쟁이에게 죽음을 이라고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금지된 슬로건인 줄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네 가족에게 큰 아픔을 안겨줄 실수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에게 네가 인간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 실수들은 너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기시켜 줄 것이다. 내 친구. 그게 좋다. 왜냐하면 축구는 네가 특별하다고 설득하는데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평생 친구가 될 바텐더나 전기기사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성인이 아니며 슈퍼맨도 아니다. 그러나 부폰의 인간성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말이다. 그의 경력 내내 그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해냈다.
이탈리아인들이 스웨덴 국가를 조롱하려 할 때 바로 부폰이 그들에게 멈추라고 요청했다. 1940년대에 토리노 팀을 태운 비행기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이 그래피티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폰은 유벤투스 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외에도 지지는 많은 시간을 자선 활동에 쏟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팀이 축구 경기를 졌기 때문도, 또 그가 월드컵에 가서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는 울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의 팬들 그리고 그의 나라 전체에게 진정한 비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는 실수할 수 있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만약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내준다면 결국 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때때로 댓글에서 그럼 통계는 어떻게 되지? 라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통계를 쫓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액지행과 기술 전술적인 분석 같은 것은 다른 채널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져 그동안 해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떤 결승도 단지 90분의 경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수십 년과 그 후에 맞닥뜨린 운명의 타격입니다. 부폰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실수에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했고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46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동기를 찾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고 시작한 이유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항상 기억에 남을 넘버 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쉽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